누구부터 당연히 현근택 언제 나오냐 댓글창에 난리가 났습니다. 현근택 변호사님을 그리워하는 시민들이 이렇게 많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자 1분간 시간 달라고 하셨어요. 1분간 그건 아니고 제가 아마 한 이렇게 뭐 유튜브나 나온 건 한 6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방송 출연 6개월 만에 처음이시죠. 네, 그리고 우리 장윤성 기자님이 이제 다음에 나올 때는 꼭 여기 나와라. 저는 의리를 지켰다 그래서 의리를 지켰다 하는 건 강조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뭐 총선 국면에 있었던 일도 그렇고 제가 좀 느낀 바가 많아요. 정치는 결국 이제 말로 하는 건데 저도 그동안 뭐 방송도 그렇고 유튜브나 이런 데 말을 어찌 보면 좀 쉽게 해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그래서 좀 책도 보고 좀 이렇게 하면서 좀 시간을 많이 가졌는데 아니 말 한마디에 이 무거움 을 굉장히 많이 느낀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사람들 앞에서도 좀 말을 내가 너무 쉽게 하나? 좀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게 어찌 보면 이제 방송이나 이런 유튜브에서는 그게 어찌 보면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사람들한테는 그게 약간 상처가 되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막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 뭐 대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야 너 옛날에 내가 이렇게 얘기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이런 얘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은 아니고 돌려서 네가 옛날에 나한테 그런 얘기했어 막 이러면서 그래서 내가 살아오면서 굉장히 그 살아온 뭐 오래 살진 않았지만 그 동안에 내가 말빚을 많이 졌구나 이런 걸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자성과 성찰의 6개월. 아니 막 전화도 안 받으시고 그래서 저는 좀 걱정을 많이 했어요. 막 초반에 전화도 잘 안 받으시고 해서 진짜 너무 이게 길어지고 있구나 생각했는데 그래도 6개월 만에 저희 프로그램 첫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 딱 보자마자 아유 너무 많이 마르셨다고 현 변호사님. 아니 그래서 이제 뭐 많은 또 마음고생도 하셨을 것 같고 또 저도 이제 오랜만에 뵈서 굉장히 요 앞에서 만났거든요. 그래서 변호사님 반갑게 저도 오늘 인사해 주셔서 좋았고 사실 요즘 이제 시사 업계가 뭐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도 있지만은 또 현 변호사님 같은 분이 많이 또 안 계시다 보니까 좀 청량감이 떨어졌다. 시청률에 상당히 좀 고전을 많이들 겪고 있어서 이제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또 현 변호사님이 또 왕성한 활동을 해주시는 걸 또 많은 분들이 바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건강 잘 챙기시면서 많이 열심히 활동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현근택 화이팅 걱정 많이 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뭐 복라인 신 변호사님 화이팅. 저는 그 유일하게 방송계에서 제가 최진봉 라인으로 그래요? 독점 라인을 제가 파이프라인을 박았기 때문에 더 이상 라인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조건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하여간 두 분 너무 반갑고요. 저희가 이제 두 분 모시고 매주 월요일 고정 코너 하니까요. 두 분 팬분들께서 저희 프로그램 많이 찾아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정치 토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대통령 갑자기 오늘 국정브리핑에서 영일만 가스 석유 얘기를 했어요. 삼성시총의 5배다. 그러면 2270조? 어마어마한 어떤 매장량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대통령 발표를 했는데 제가 이제 잠깐 광고 나가는 시간에 민주당 산자위에 속해 있는 한 국회의원께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건지 확인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일단 취재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지금 상황으로는 정확하게 판단이 어렵지만 과거에 이 지역의 매장량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고 이전 정부에서도 상당히 조사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경제성, 정말 경제성이 있는 유전이냐 가스전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판단의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러니까 지금 한 개 시추선 한 개당 1,000억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5천억의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그거를 개발을 해야 되는 건데 그 정도의 값어치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 개발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을 해왔었다. 일단 자료를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나온 거는 엄청나게 새로운 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대통령이 발표한 건 뭐냐 그러면 지금까지 없던 걸 새롭게 발표한 거냐라고 했을 때 국회 산자위 민주당 의원 한 분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여러 개의 경제성 있는 가스전을 묶어서 발표한 것은 아닌가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시점에 윤석열 대통령이 묶어서 발표를 했을까? 물론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언론에 발표된 거로는 삼성 시총의 5배, 7,700
20억이라고 했나요? 뭐 그런 정도 20조죠. 그런 정도의 그 금액이라고 하는데 그 정도인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사실 이 뉴스가 굉장히 커질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느낌 어떠세요? 저는 별로 안 커질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뭐 가스는 29년치, 석유는 4년치라고 보도가 있던데 네. 우리 어릴 때 기억 많이 나잖아요. 저기 뭐 7광구 노래도 막 있었어요. 7광구. 언젠가 나온다. 왜냐면 사실은 우리나라 기본적인 구조가 이제 석유와 가스를 안 나는 구조기 때문에 그걸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에서 그거에 대한 갈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쵸. 그래서 네. 이게 박정희 때였나요? 전두환 때였나요? 아무튼 뭐 제주도 앞바다 밑에 쪽 그다음에 7광구 거기서 엄청나게 뭐 석유 가스 매장 거에 있다. 지금 그때도 똑같아요. 그래, 맞아요. 경제성이 없다. 이게 뭐 양은 많은데 맞아. 근데 이게 이제 경제성이 없다라는 얘기를 해서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그럼 그다음에 어떻게 됐지? 이게 다 잊어버렸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똑같아요. 일본도 거의 수입에 의존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일본 주변에는 그동안 이 석유나 가스가 실제로 채굴해서 뭔가 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중국도 서해안 쪽, 그러니까 우리 서해안 쪽에는 거의 없단 말이죠. 맞아요. 그래서 중국도 보면 석유 나는 쪽이 저쪽 반대쪽이잖아요. 사막 지역이나 이쪽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예전에 뉴스들 재탕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어떻게 보세요, 신 변호사님? 뭐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인데요. 우리가 이제 로또에 비유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동해바다 앞에서 석유가 발견될 가능성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바꿔 말하면 신인규 이번 주 로또 1등 당첨될 가능성. 이건 뭐 들으면 기분은 뭐 살짝 좋은데 복권 사보면 거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허탈함을 이제 우리가 맞이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왜 이 시점에 나왔을까라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특검 국면으로 거의 지금 코너에 몰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게다가 이제 22대 국회가 아주 그 강력하게 화력을 지금 장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국면을 좀 미리 선제적으로 좀 틀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나온 것이 이 석유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저는 뭐 주제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은 왜 이거를 굳이 대통령이 발표를 하면서 산자부 장관이 용산 대통령실에 와서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저는 필요하면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럼 산자부 차원에서 책임을 지고 장관이 결정해서 시행을 하면 되는 사안인데 이걸 대통령의 입을 빌려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 경제, 산업에 대해서는 석유 얘기밖에 할 게 없는 것인가. 굉장히 빈곤해 보이거든요.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최혜병 건 관련해서 박정훈 수사단장에게 했던 그 무수한 거짓말들 있지 않습니까? 이 거짓말들이 전 오버랩이 되면서 이거 또 하나의 사기 아닌가라는 좀 걱정이 먼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매우 좀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또 하나의 사기가 아니냐라는 매우 부정적인 생각이 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여하튼 지금 뭐 방금 전에 그 터진 소식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아마 막 많은 기자들 그리고 관계 전문가들의 발언이 아마 오후부터는 집중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국회에서도 논의가 있는데 저희가 나오는 대로 속보 챙겨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주 갤럽 조사인데요. 갤럽 조사가 대체로 그 매주 발표되기도 하고 약간 보수적인 조사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다른 기관들에 비해서. 그런데 이 조사에서 긍정평가 21, 부정평가 70%, 취임 후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40대 같은 경우는 8%인가? 7%인가 수준이에요. 부정평가가 한 90% 정도더라고요. 부정평가가 90%예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갤럽 조사가 약간 보수적이라는 게 뭐 진보층이 조금 답변을 덜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변동성이 좀 약하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보수적이라는 게 그거보다는 좀 이렇게 패턴이 거의 유지된다는 거였는데 거의 총선 끝나고 23, 24에서 거의 횡보다가 3%가 확 빠진 거잖아요. 부정평가는 3% 확 올라가고 이런 경우는 잘 없었어요. 제도 결합은 뭐 한 1, 2% 선에서 움직이는데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부정이 이 기준으로 보면 70%고 긍정이 21%잖아요. 그러면 이제 잘 모르겠다는 분이 한 9%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거의 이제 선거 때랑 비슷한 것 같아요. 선거 때 막판에 가면 한 자릿수로 거의 줄거든요. 모르겠다 이런 분이. 그러니까 유동적인 사람들이 별로 없다라는 게 일단 큰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뭐 이게 예전에는 우리가 긍정 부정 격차가 한 2배 정도 네. 그게 거의 안착돼 있었잖아요. 네. 네, 긍정 평가 30, 부정 60. 네. 근데 요거는 거의 이제 3배가 넘어가는 거잖아요. 네. 21에 70이면은 네. 뭐 거의 3배 넘어가는 수준이라서 네. 어쨌든 약간 경향성으로 약간 하락 국면, 상승 국면이 있는 것 같고 그게 네. 막 2배에서 3배까지 커지는 것 같고요. 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번 갤럽 조사의 유의미성은 부정평가가 처음으로 70%를 찍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7자라는 숫자를 부정의 영역에서 보기 매우 힘든 숫자인데 이번에 나왔고요. 또 하나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했는데 나온 결과라는 게 굉장히 뼈아프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대통령이 지지율을 올리는 데에는 인사와 메시지 그리고 뭐 해외 순방 요 정도거든요. 네. 근데 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건들면 건들수록 다 망가지고 있고 유일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잘한다라고 여겨지는 게 2가지인 게 하나가 수사고 하나가 요리 아닙니까? 이 2개까지도 이미 보여줬어요, 패를. 네. 근데도 성적표가 21% 나왔다라는 거는 네. 이건 정말 이제 더 이상 회복이 어렵다라는 시그널을 깔고 봐야 되고 네. 저는 3가지 보는데요. 첫 번째는 세대 통합을 이뤘죠. 그러니까 10대부터 50대까지 완전히 이제 부정 내지는 특히 40대는 한 자릿수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세대 통합을 이룬 게 첫 번째고 네. 또 하나는 이제 TK 붕괴죠. 이제 전통적 지지층은 20%의 긍부정 차이를 내면서 부정이 더 높아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지 기반이 완전히 이제 무너졌다라는 뜻이고 마지막이 더 뼈아픈데 중도와는 이제 완전히 영구 결별한 거 아니냐, 영구 이별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무당층이 10% 나옵니다. 네. 근데 무당층이 10% 나온다라는 거는 지지자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중도에서 그 캐스팅 보터들이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을 마음속에서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굉장히 이건 뼈아픈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보면 서울이 17 긍정 평가입니다. 그다음에 인천 경기가 18, 대전 충청 세종이 22, 광주 전라 9, 대구 경북 35, 그다음에 부산, 울산, 경남이 29. 세대별로도 18에서 29세가 14, 30대 10, 40대 8. 그러니까 40대에서는 부정평가가 90%예요. 그 표 준비되는 대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을 종합을 해보면 그 중도층도 그렇고 그리고 연령대 세대 통합을 완전히 부정평가로 세대 통합을 이뤘다. 지역별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TK에서도 보면 부정평가가 54%로 더 높은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